자, 우리 책 페이지는요 86쪽을 보면 되고요. 자, 오늘 불티나게 한번 달려봅시다. 이제 일단은 지겨우니까 빨리 끝내고 재밌는 생각함수 하러 가야겠죠. 네, 대충 예상상으로는 한 3월 중순쯤 되면 이 책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대충 이거 한 달 좀 안 걸리게 끝나는 것 같아요. 1단원 같은 경우가. 그러면 대충 거기다가 2개월을 더하면은 대충 3월 중순 딱 얼추 나오죠. 딱 시험 기간 한 40일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그래프 활용 두 번째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제 이 그림을 분석하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또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린 양, 여기 봐요. 그림을 봅시다. 자, 지선수가 몇 개가 그려져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함수가 2개 이상 나왔을 땐 있죠. 항상 얘네들의 관계를 보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노력이 아니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린 양, 얘네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이 두 함수는 무슨 관계일까요? 맞아요. 평행 이동 관계입니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X축으로 몇 칸일까요? A에서 B 된다라고 볼까요? 3칸 가면 나오죠. 근데 여기 AB라는 선을 보면요. X축에 평행하다라고 지금 문제 다 나와 있고요. 이 AC는 Y축에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 소리거든요. A에서 X축 방향으로 3칸 가면 무슨 점으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B로 바뀐다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그냥 숫자 예를 든 거니까 필기하면 안 돼요. 자, 요걸 Y 값을 3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X가 몇이면 돼? 서진아? X가 몇이면 3 나와? 아, 위치가 이상하네 근데 9라고 합시다. 자, 몇이면 돼요? 여자 1이면 되죠. 이 친구에서는요, X가 몇이면 돼요? 그렇죠. 그럼 딱 여기 3칸 차이 나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길이가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X축으로 3칸이기 때문에 여기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프 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AC 길이 몇일까요, 시은야? 그렇죠. 자, 근데 문제가, 자, 얘가 길이가 3이라고 했지 좌표는 지금 우리가 몰라. 그치? 그러면 이 지금 문제가 점 A의 Y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좌표 구하는 게 우리 문제의 목표죠? 그래서 얘를 A, B라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형민씨 B 좌표 구해볼까요? A 플러스 3, B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예은양 C는? 자, 이렇게 둘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라는 좌표를 구하려면요, 문자를 2개를 놨죠. 그럼 식을 2개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새로운 점 2개를 만들었죠. 그럼 이 점을 2번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식이 2개가 나오겠죠. 그럼 문자를 몇 개 구할 수 있어요? 연립하면 끝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도형 문제 풀 때는. 오케이. 자, 그럼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대입을 하면요, 자, B부터 대입을 할게. 그러면 B는 3에 A 플러스 1제곱까지가 되고요. C라는 점을 대입하면요, B 빼기 3은 3의 A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럼 이제 이 B를 여기다가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3A 플러스 1제곱 빼기 3은 3A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네 둘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너네 지수 공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알 건데, 얘네 둘은 계산이 가능한 친구입니다. 이항시켜서. 그럼 이항시키면 3 빼기 9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9분의
26 곱하기 3a 제곱 이게 3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따라서 3a 제곱은 26분의 27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넘겨서 계산할 수 있는 것도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b를 구하고 싶은 거죠. 점 a의 y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b가 3a 플러스 1제곱이라고 지금 해놨지. 그러면 결국 얘는 3 곱하기 3a 제곱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왜 이래요? 26분의 81이 나오겠죠. 맞아요? 참네. 뭔 이런 더러움. 자, 이제 너네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이런 유형의 스타일은. 정말로 누구야? 지영, 호지영? 왜? 숙제 검정 다 했죠? 아, 그래서 그렇지. 네. 어이구. 오케이. 이해했어요. 힘드신 날이군요. 자, 뭔 일이었어? 피할 수 없어요. 이 유형은 너네 시험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기본 3, 4문제 깔려 나와요. 당연히 쉬운 것도 있겠고 어려운 것도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너네가 도형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건 도형과 함수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해야 되는 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도형의 특징, 함수의 특징을 이용해서 단서들을 일일이 써나가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절대로 깨끗하게 두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거를 잘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해봐야겠죠. 여기 재밌는 게 있네, 문제가. 아니야, 재미없나? 로그 함수에서 재밌는 거였구나. 뭘 시켜볼까? 그래서 변형 문제 한번 해보면 낫겠죠? 괄호 1, 괄호 2 선택. 2, 스타트. 3분 드림. 자, 푸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너네가 단서를 거기다 얼마나 적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풀면 베스트죠. 문제 당연히 잘 읽으셔야 되고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나오셨어?
자, 여기까지. 실제 시험에서는 이 정도 걸려야 됩니다, 원래는. 같이 해볼게요. 아직은 연습하는 단계니까. 자, 보면요. 자, 그림이 생명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 이거부터 그냥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자, 두 함수 보이죠? 자, 얘네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아니면 관계가 아니면 없을까요? 얘네 둘은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섞으면 겹치게 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2, 여기 2 똑같죠?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뒤집다 보면은 이제 겹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두 함수가 나와 있고요. 자, 교점 A랍니다. 오? 싸가지가 없어, 문제가. 자, 여기 A랍니다. 자, 근데 점 B의 좌표가 4,0이래요. 그러면서 AOB 넓이가 16이 되라고 했죠?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란 말이지? 와우, 그럼 얘가 뭐예요? 삼각형의? 그럼 높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넓이가 16이려면 높이가 8이어야겠지. 왜냐? 4, 8에 32 나누기 2 하면 16이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 시윤이야. 이 A에 무슨 좌표가 등장하네요? Y좌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이 A라는 점의 Y좌표가 8인 거고 이 점의 Y좌표도 8인 거죠. 교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8이란 게 나왔으니까 얘를 A가 있네. K, 8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겠지. 또한 교점이기 때문에 여기다도 대입할 수 있겠지. 문자 2개지? 식 2개 나오겠지. 이 문제는 끝난 거야 벌써. 그럼 대입하면요 8은 2k제곱 빼기 1이니까 2k제곱은 9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도 대입하면요 8은 2-k제곱 더하기 9분의 a까지가 될 겁니다. 근데 2k제곱이 9니까 2-k제곱은 9분의 1이라고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8은 9분의 1 더하기 9분의 a가 되기 때문에 이게 9분의 72거든. 그치? 그러니까 a가 71이어야겠죠. 답 맞습니까? 왜 이렇게 답이 마음에 안 들지? 맞아요. 진짜 더럽게 마음에 안 드네. 자,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한 번 더 할 겁니다. 자, 발전 문제 또 시간 드릴 거예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나 일단 하기 전에. 문제 풀기 전에 나 이 K하고 여기 4 곱해진 거 확인되죠? 이거 지수함수에 뭘 결정한다 했죠? 아니라고 했죠? X축 평행이동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K하고 요 4는 절대로 모양에 관여하는 친구가 아닙니다. 평행이동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그럼 이 세 개는 무슨 관계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럼 이 세 개는 각각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통하여 하나로 합칠 수 있어 없어? 있단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시간 드릴게요. 똑같이 3분 드리겠습니다.
1번 D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문제야. 자, 생략하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자, X좌표가 1대2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를 딱 바라봤을 때 여기 K라는 문자 썼으니까 K, 2K 쓰면 안 돼요. 알파, 2알파로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P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에요. 그럼 알파를 넣고 알파를 넣으면 y좌표가 일치하겠죠. 얘도 마찬가지. 넣고 넣으면은 여기 y좌표가 일치하겠죠. 그럼 식을 두 개 만들 수 있겠죠. 보니까 알파, k 문자 두 개 만들었죠. 대입해서 연립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나게 되는 거겠지. 아마 그 연립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먼저 p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에 먼저 대입하면 3-알파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에 대입해야겠죠? K 3알파 제곱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Q를 향해서 2알파를 이제 대입하면, 먼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 더하기 8이 될 것이고, 이제는 또 어디다 대입해야 되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3 곱하기 3의 2알파 제곱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확인했나요? 자, 그럼 3의 2알파 제곱이 등장하거든요. 센스 있게 이 첫 번째 식하고 연결을 짓기 위해서 3알파 제곱을 곱할 겁니다. 자, 그럼 좌변이 1 된다는 거 확인되시나요? 그리고 K 곱하기 지수 법칙에 의해서 3의 2알파 제곱 되는 거 괜찮나요? 그래서 3의 2알파 제곱이 K분의 1이라는 사실로 바뀝니다. 그치? 자,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마이너스 4 곱하기 K분의 1 더하기 8은 K 곱하기, 어차피 얘는 똑같네요. 그럼 굳이 그냥 1이라고 바로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K는 계산해 주시면 8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7이고 4분의 7이고 7분의 4 나옵니다. 그럼 문제가 35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5만 곱해주면 답이 20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게 다 비슷비슷하죠. 근데 아직 너네가 저 식 갖고 뭔가 간단하게 보는 거나 대입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을 거야. 저게 아무래도 지수다 보니까. 그래서 저 부분은 쌤이 저렇게 나올 때마다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질문이 있나요? 해밍 괜찮아요? 해밍 괜찮아? 그럼 좀 선 좀 살짝 넘어볼까요? 아, 맞다. 선 넘는 건 지수로 같이 나온다. 에이, 몰라. 이따 하지 뭐. 자, 그럼 이제 우리 지수함수 끝났고요. 자, 두 번째 지수함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최대 최소라는 거는 우리가 이차함수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죠. 이차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그리고 뭐 또 유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무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 이런 거 다뤘었죠. 자, 근데 그때 쌤이 하는 말이 있죠. 똑같은 멘트. 뭐만 잘해라. 그림만 잘 그려라. 그럼 끝난다. 얘도 똑같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얘는 좀 눈여겨야 될 유형이 따로 있어요. 얘는 거의 그냥
대충 하는 수준이에요. 괄호 1번 먼저 보면요. 자, 저 그래프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값 들어가면은 무조건 y값이라고 했던 쌤의 조언은 기억이 나시고요.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그릴 거예요. 저거 증가함수로 그릴 거예요? 감소함수로 그릴 거예요? 증가함수 아니에요? 밑이 2잖아요. 그쵸? 그럼 너네가 증가함수 이제 우리가 그 순열 조합 때문에 많이 했잖아. 증가함수 특징이 큰 거 늘수록 커지는 거지. 그럼 x에 몇 넣었을 때 최소겠어요? 예,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최소겠죠. 최대는 몇 넣었을 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요. 지수가 1 되니까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2 되고요. 그 다음 x에다 1을 넣으면요. 지수 3 되니까 8 빼기 3 해가지고 5 나옵니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그릴 필요가 없죠. 괄호 열고 시험에 안 나옴. 너무 쉬우니까. 가치도 없잖아. 그치? 자, 괄호 2번은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죠? 자, 그럼 몇 넣었을 때가 최대겠어요? 그렇죠. 최소는 2 넣었을 때겠죠. 끝? 그림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됐고요. 근데 이 괄호 2번이 조금 재밌어 보이는데? 이 괄호 2번은 설명을 무조건 하고 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너네 못 풉니다, 지금. 아니, 이거 하나만 알려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괄호 2번 가볼게요. 자, 지수함수 보이죠? 감소함수고 영하고 일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프 위의 점 x, y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x, 자, 이 지수함수의 점이에요. 지수함수 하면 감소함수면 쌤 손가락처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있는 점이라는 소리겠죠, P가. 근데 x 더하기 1분의 y 빼기 1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고 했죠.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야 되는데 이 x랑 y는 누구 거예요? 지수함수 거죠. 뭔가 해석이 안 되죠. 뭔 말을 하는 거죠, 도대체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줄 거냐면 처음에 우리는 결국 얘에 대한 값이 궁금한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는 k를 붙일 거예요. 첫 번째로. 오케이. 그러고 나서 확인. 자, x가 지금 여기 x랑 여기 x는 동일시되는 x입니다. 지금. 그럼 x가 0하고 1 사이라고 돼 있죠. 0하고 1 사이. 그러면 얘가 0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할 겁니다. 그럼 좀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몇 차 함수가 보이기 시작하죠? 1차 함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 정점 얘기해 볼래요? 그렇죠. 마이너스 1, 1이라는 정점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고요. 그러면 얘는 K의 역할이 기울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예요? 기울기의 최대와 기울기의 최소를 만족하는 걸 찾으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 위에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다시 얘기해 볼게요. 그럼 이 P의 정체가 뭐냐면요. P는 여기 위에 있기도 하고요. 여기 위에 있기도 한 거죠. 그럼 우린 그걸 두 글자로 뭐라 부르죠? 교점이라고 부르죠. 다시 P는 지수함수 위에 그래프 점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XY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함수 위에 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PX, Y라는 거는 교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격했어, 지금? 아니, 우는 줄 알았어. 하품. 재밌는 시간에. 자. 알았어. 슬프지만 참을게.
뭔가 더킹 맞는다. 자, 그래서 P는 이 지수함수와 이 1차함수와의 교점이에요. 그 문제 이제 완벽하게 해석하면 뭐냐면요. 이 지수함수와 이 1차함수와의 교점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큰 거랑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걸 찾아봐 라는 겁니다. 이 문제의 목표는. 그럼 저 새끼를 먼저 그려야겠지. 자, 감소함수인 거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 y는 1인 거 확인되죠. 그리고 정점 1,2인 거 확인되죠. 지수 0대기 해서. 그래서 점근선 체크해 주고요. 1,2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체크됩니다. 요게 지수함수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가 0하고 1 사이에서만 보고 싶은 거죠? 그럼 0하고 1 사이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체크하면은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빨간색만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차함수를 그릴 건데 정점은 마이너스 1,1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마이너스 1,1이니까 체크해 주시면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리고 이 지수함수하고의 교점 중에서 기울기가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 찾는 거였지. 대충 느낌 올걸요? 가장 클 때는 이 점을 지날 때겠죠. 0,1을 지날 때가 가장 크고요. 가장 작을 때는 x좌표가 1일 때겠죠. 아, 여기 1,2. 이게 아까 1,2였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 점을 지날 때와 그 다음에 0,2와 1,2를 지날 때 기울기 각각 최소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K값 찾아야겠죠? 여기다 대입할 겁니다, 이제. 근데 0,2가 맞아요? 0,2 아니에요? 야! 아니다! 0,3이다. 네. X 0 집어넣으면 저거 3 나와요. 쓰면서 하자. 0,3, 1,2 이렇게 되겠죠?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그럼 세 번째, 자, 이제 0,3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2는 K. 아, 뭐야? 네 번째 할 필요 없죠. 1,2 대입하면 1은 2K. K는 2분의 1. 즉, K의 범위는 2분의 1과 1 사이. 즉, 기울기는 최대 1, 최소 2분의 1이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둘이 곱하래요. 어? 걔는 어디 잘못했어요? 이러네. 근데 그 K가 1까지 가는 2까지 아니에요? 진짜 병신인가요? 뭐예요, K? 2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와, 저 신박한 등신을 여기서 받아요. 2죠? 1이죠? 곱하면. 땡큐, 도현씨. 놀래라. 자, 그래서 얘는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확인 유제에 있었네요. 숙제할 때 힘드니까 쌤이 요거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풀이에 대한 거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심치 않게 전학 문제 가끔 봤습니다. 자취 구간이 뭐예요? 뭐야, 닫힌 구간이란 말 어딨어요? 아이, 진짜 이 썩을 마플 교과서 새끼들 이거 씨. 이거 2학기 때 배우는 표현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여기 밑에다 적어요. 시훈 잘 말했다. 이겁니다. 네, 수학 2 때 수학자들이 저거 x가 마이너스 1 이상 3 이상 하는 것도 귀찮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간단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네, 요게 요 표현입니다. 이게 대괄호로 돼 있으면 는이 있고요. 이게 소괄호로 돼 있으면 는이 없어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중괄호는 없어요. 중괄호는 집합입니다.
나 참. 자, 187. 이건 2분 드릴게 한번 해볼래요? 벌써 넣었어요? 자, 스탑. 같이 봐볼게요. 자, 일단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이 사이가 나왔어. 오케이, 끄떡끄떡. 자, 근데 함수 fx가 a분의 3x제곱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최대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최대값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그거잖아. 얘가 증가함수였으면 나는 2를 넣을 거야. 얘가 감소함수였으면 마이너스를 넣을 거야. 근데 a분의 3이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3보다 작을 때랑 3보다 클 때랑 이때로 나눠서 풀면 되겠죠. 왜 3을 기준으로 했냐면 얘가 3이면 1이잖아요. 1보다 크면 증가고 1보다 작으면 감소니까요. 오케이. 그러면 3보다 작아요. 그럼 얘는 증가란 소리죠. 2, 1 이런 숫자들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럼 증가할 때는 큰 거 넣어야 크단 말이죠. 그럼 가장 큰 걸 넣으니까 a분의 3의 제곱이 4가 될 거예요. 그럼 따라서 a분의 3은 어차피 양수니까 2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가 2분의 3이 나와요. 바로 계산해 주시면요. 그럼 확인, 3보다 작은 것도 확인됐죠. 그럼 얘가 답이 된다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 3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럼 감소함수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최대겠죠. 이게 4입니다. 그럼 따라서 3분의 2가 4예요. 그래서 a가 12가 나와요. 두 개 나왔죠? 그래서 모든 양수 a 값의 곱이니까 18. 끝났죠. 이렇게. 최대 최소는 그림만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럼 그림을 그리려면 자연스럽게 얘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풀이가 굳이 또 그림을 안 그리더라도 풀 수 있다는 거죠. 나올 수 있고요. 괜찮? 자, 필기 완료됐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자, 개념 하나 갈게요. 이게 뭐야? 생기는 거야. 야, 근데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 여기 밑이 2잖아. 일단 지수함수로 봐봐. 밑이 2야. 그러니까 얘는 무슨 함수야? 증가함수야. 그치? 그럼 큰 거 넣으면 큰 거고 작은 거 넣으면 작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큰 거 넣으면 2잖아. 그럼 2 넣으면은 얘가 최대값이 나올까? 마이너스를 넣으면 최소값이 나올까? 아니야. 그 이유가 뭐냐면 x에 가장 큰 걸 넣었지. 근데 확신할 수 있어? 이 함수가 그게 최대일지? 자, 지금 뭔 논리냐면 요 정의역을 가지고 이거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앞선 유형에선 뭐였냐면요, 2의 x제곱만 돼 있었으니까 x밖에 덩그러니 없었잖아, 지수에. 그래서 2 넣으면은 최대니까 답이 최대값이 나오는 거였고,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제 2를 넣을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다가 2를 넣을 거란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이 최대란 보장이 있냐는 거야. 없지. 이 메커니즘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서 x라는 숫자를 골라, 여기다가 대입해, 이 값을 계산해, 그리고 최종적인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이거 비교 잘해야 돼요. 여기 문제는 내가 x를 골라요. 대입하면 답 나오죠. 끝이에요. 그치? 근데 이 지금 우리 유형 2번의 정체는 뭐냐면요, x 골라요, 대입해서 이 값을 구해요,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로 들어가요. 위에는 2단계 만에 끝났다면 얘는 지금 3단계에 걸쳐서 끝나는 거죠. 얘는 합성함수예요. fx를 2x제곱이라고 잡고 g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잡는 거죠. 그럼 f 합성 gx는 x 자리에 gx를 대입하는 거니까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까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얘가 나오죠. 이해됐네? 충분히 납득되죠 지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f 합성 g로 바라봐보자. 그러니까 일부러 좀 개념적으로 먼저 다가가고 좀 쉽게 하는 걸로 갈게요. 자, f 합성 g니까 동그라미 3개를 그릴 겁니다. 그럼 누구 먼저 계산하죠? f 먼저, g 먼저? g를 한 다음에 f를 하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요거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게 지금 처음의 정의역이잖아. 그럼 처음의 정의역을 가지고 g의 치역을 구하죠. 그럼 그 g의 치역이 뭐로 바뀌죠? 정의역으로 바뀌고 최종적인 그 치역이 나오는 게 이제 합성함수 논리잖아요. 쓰면서 할게요. 여기서 정의역을 넣어요. 그럼 치역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치역이 나와요. 이런 구조잖아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얘를 가지고 이 마이너스 1부터 2라는 범위를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친구의 치역부터 찾는 거예요. 그럼 이 치역을 찾으면 얘는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볼로 깔고요. 자, 꼭지점의 좌표 오랜만에 하죠. 1,1 바로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요 상태겠죠. 자, 그럼 1 들어서 여기 1이고 2 들어갔을 때가 최대니까 2 들어가면은 2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 친구 치역 어떻게 돼요? 몇하고 몇 사이에요, 치역? 응? A? 치역 쫄지 마. Y축에 붙이면 되잖아, 일자로. 최소 1이고 최대 2잖아. 그러니까 치역은 1에서 2 사이인 거야. 됐나?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 이제? 정의역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문제에 주어진 정의역은 이 치역을 구하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정의역을 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럼 최소가 1이고 최대가 2잖아요. 그럼 1 넣었을 때가 최소겠고 2 넣었을 때가 최대겠죠. 네,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나오고 최대값이 4 나오는 거예요. 합성함수 논리로 푸는 겁니다. 근데 밑에 설치 보잖아요. 쌤이랑 완전 딴 말합니다. 치환을 이용해서 하죠. 자, 저 치환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합성함수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쌤은 얘로 지속점 연습해보고 너네가 너무 힘들어하면 치환도 보여줄게요. 이걸로도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네? 왜 답이 달라요? 왜요? 열밖에 안 해요 또. 아! 이 거리 몇이에요? 1이죠. 네, 거리 몇이에요? 오늘 날이 아닌가 봐요. 얘가 더 높이 있죠? 마이너스 1 들어가면은 5죠. 이제부터 5가 더 2보다 작습니다. 짱나 죽겠네. 네, 5입니다. 이겁니다. 5 대입하면 2의 5제곱이죠. 자, 그래서 쉽게 좀 더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 여기 정의역 나왔죠. 이 친구 치역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어서 대입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좀 더 단순하게 할게요. 이 정의역에서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대입하면 얘의 최소가 될 거고요. 얘의 최대값을 대입하면 얘가 최대가 될 겁니다. 오케이? 한 번 더 연습.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일단 2차 함수 그려주고요. 그럼 2 마이너스 2 된다는 거 확인되죠? 그러면 0하고 3이고 범위가 이렇게 형성될 거고요. 자, 그럼 0 대입하면 2고요. 최소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 치역은 2에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정의역으로 바뀌게 되겠죠. 합성함수 논리로 인하여. 그리고 2분의 1은 감소함수죠. 그럼 몇 넣었을 때가 최대인 거예요? 네, 그래서 4 될 거고요. 최소는 2 넣었을 때니까 4분의 1 나오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고 풀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제발 간곡히 부탁할게요. 처음에 있죠. 이 문제 너네가 숙제로 풀 때 있잖아요. 제발 요걸로 한번 하세요. 똑같이 쌤이랑. 요 틀을 확실하게 이해해야 쌤이랑 말하는 게 다 대화가 돼요. 자, 한번 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고 2 사이거든요. 그리고 치역이 1하고 5 사이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인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32거든요. 잠깐 예를 좀 볼게요. 최대값이 32죠. 결국 너네는 x 몇 집어넣은 거예요? 자, 우리 합성함수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얘는 결국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도움을 주는 거지 얘가 메인이 될 수가 없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합성함수 논리가 이거잖아. 정의역을 집어넣어서 치역이 나왔어. 그 치역이 정의역으로 바뀌어. 그래가지고 이 정의역을 통해서 치역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식을 읽을 때는 요 정의역에서 요 치역이 나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게 합성함수 논리잖아. 얘는 메인이 될 수 없는 x과 y 값이란 말이야.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결국 이 최대값이 32라는 게 여기서 몇 넣었을 때였어요? 5 넣었을 때였죠. 자, 이 말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얘한테 5 넣었을 때 이게 최대값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원래 치역이었지. 전에는. 그럼 치역이었다는 것은 그 5는 원래는 x값이었던 거야? y값이었던 거야? y값이었던 거지. 그럼 여기서 x를 집어넣어서 y값이 나왔단 소리지.
그럼 5가 나오려면 x에다가 몇 넣었었어? 마이너스 1 넣었었지. 자,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겠지.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넣어. 그럼 y 값이 5가 나올 거야. 그 5가 y 값이 5가 x 값으로 바뀌어. 그래서 최대값 32가 나오는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몇 넣어야지 최대값이 나온다 소리야. 마이너스 1 넣어야지 최대값이 나온다 소리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 여기 최소값 2죠. 그럼 우리가 2라는 게 아까 여기 치역이 최소가 1이었잖아. 1 넣어서 2 나온 거였지. 그치? 그럼 x에 몇 넣어서 2 나와야 돼? 라고 이제 물어봤어. x에 몇 넣으면 최소값이 2가 나오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y 값이 지금 2가 나왔는데 여기다가 1 넣었을 때였지. 근데 다시 얘는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메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1은 원래 y 값이었던 거죠. 그럼 x에 몇 넣었을 때 1이 나왔던 거예요. 그림 보니까 1 넣었을 때 1 나왔던 거였죠. 그래서 이 1을 넣었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나온 거예요. 읽을 때는. 오케이?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쌤하고 연습을 해볼게요. 밑에 문제로. 잠깐만. 이걸로 합시다. 이걸로. 밑에 있나? 여기로 합시다. 자, 괄호 1번. 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제 씩 물어볼게요. 자, 일단 얘네 이 함수는 무조건 무슨 함수라고요? 네 글자로? 합성함수. 그럼 뭐랑 뭐가 합성한 거냐면은 3x 제곱하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이라는 2차 함수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괜찮죠 이거는? 그럼 동그라미 3개 그리고요. 자, 그럼 요것도 연습해야죠. 자, 이 식이 G 합성 F일까요? F 합성 G일까요? 이 식은 G 합성 F일까요? F 합성 G일까요? 이 식은 F 합성 G예요. F 합성 G를 하게 되면은 이제 G가 이제 X제곱 빼기 4X 빼기 3이니까 이거를 X 자리에 집어넣음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거죠. F 합성 G인지 G 합성 F인지는 구분해야 돼. 이건 기본이에요. 합성함수에서 우리가 했던. 오케이? 자, 그럼 누구 먼저 계산할 거예요? F 먼저 할 거야? G 먼저 할 거야? 네, G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F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정의역이 마이너스 2하고 4 사이라고 일단 나오겠죠. 자, 그럼 일단 얘 치역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치역을 찾을 거니까 자, 2, 마이너스 7 나오는 거 괜찮나요? 꼭지점? 그럼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니까요. 범위는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은 5가 또 이상하게 계산하면 안 되지. 와, 또 틀리냐. 슬프다. 9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치역은 몇 하고 몇 사이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7에서 9 사이예요. 자, 여기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아래에 있는 거 잡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다시 정역으로 바뀌죠. 자, 그럼 확인합시다. 얘는 증가입니까? 함수입니까? 증가함수인 거 확인됐죠. 여기 증가함수인 거 확인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7 넣었을 때가 최소, 즉 3 빼기 7제곱이 최소값, 9 넣었을 때가 최대. 자, 여기까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퀘스천입니다. x 몇 넣었을 때 최대 나올까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최대입니다. 확인 들어가요. 자, 지금 9 넣었을 때 최대 나왔죠? 자, 이게 y 값이죠. 자, 그 y가 9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 넣어야지 9가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가 최대값이 나오는 거고. 조금 감 오나요? 최소는 몇 넣어야 될까요, x에? 2 넣어야겠죠.
왜냐? 마이너스 7 넣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7 넣으려면은 2 넣었을 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너네가 자, 지금 여기 문제는 x 구하라는 말이 없었죠. 근데 당파 시험 문제선 x가 몇일 때 최대 몇이다라는 걸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이에요. 왜냐 애들이 x를 잘 못 찾아요. 그 찾는 방법은 얘만 잘 그려주면 돼요. 얘만 잘 그려주면 돼요. 이거 안 그려도 돼요. 이것만 무조건 잘 그리세요. 그럼 보기 편하잖아요. 왜? 없잖아. 9 넣었을 때 최대라는 거 알았잖아. 9 넣으려면은 딱 여기 보이잖아 그림에서 마이너스 2 넣어야 된다는 거. 선생님 이거 알겠죠? 이 그림은 반드시 필수로 그리세요. 필수입니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합성함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뭐 얘는 G합성 fx 계산할 수 있죠. 여기 x 자리에 fx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지. 근데 아까는 저 a가 증가인지 감소인지 알려줬잖아요. 우리 아까 계속 숫자 나왔잖아. 근데 여기 증가인지 감소인지 있어 없어? 없지? 뭐 해야 돼? 나눠서 풀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꽤 걸릴 거라서 요거는 이따 쉬는 시간 끝나고 하고 얘까지 하고 쉬는 시간 줄 거야. 에이, 왜 이렇게 뭘 기대를 할까? 자, 일단 지수 법칙에 의해서 찢었다. 괜찮아? 자, 30초 줄게. 누구랑 누구랑 합성할 걸까? 이것도 합성함수야. 오, 2x 제곱이랑? 아이 뭐 틀리면 어때요? 살짝 놀리겠죠 뭐. 일단 2x 제곱은 맞습니다. 자, 이제 남은 함수는 뭘까요? 뭐라고요? 아, 까비 아닙니다. 아, 왜 그 말을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등신이네요. 놀렸다.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입니다. 합성은 요따가 2x제곱 대입하면 딱 나와요. 그치? 야, 그럼 F합성 G일까? F합성 GX일까? G합성 FX일까? 그쵸? F합성 GX는 아까 우리가 위에서 한 거예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한 거. 얘입니다. 그래서 얘도 합성함수인 거죠. 자, 그럼 누구 먼저 해야 돼요? F 먼저 해야 되죠. 그럼 F의 치역이 정역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럼 아까 말했다시피 그림 필수로 그리랬지. 그러니까 F라는 그림을 그리면 다음과 같이 생기겠죠. 그럼 0하고 2 사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최소는 1이고 최대는 4예요. 그럼 치역이 1과 4 사이죠. 그럼 그게 이 친구의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역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풀어줄 거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게 이거고 이제 두 번째로 얘를 푸는 겁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 그려주고 2, 마이너스 3까지 나오겠죠. 그럼 1하고 4니까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럼 얘가 최소값이라는 거 밝혀지고
최대는 4 넣어야 돼서 여기다가 4 넣는 거니까 1이 나오게 됩니다. 끝. 자, 그럼 퀘스천 x 몇 넣었을 때 최대일까요? x 몇 넣었을 때 최대일까요? 최대, 최소 말고 최대. 응? EX? 아, 2 넣었을 때 EX라고 불렀어. 2 맞아요. 왜냐면 4 넣어야지 최대죠. 4 나오려면 2 넣어야 되죠. 그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는 몇 넣었을 때 최소일까요? 맞아요. 마이너스 3이 넣으려면 2를 넣어야 되죠. 여기 2 없어가지고 틀릴 줄 알았는데 y 값이 2 나오려면 x가 1이면 되겠죠. 그래서 1 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재밌지? 그래서 근데 이제 너네가 학교를 가거나 친구들이 풀잖아? 이렇게 풀면 없을 거예요. 이거 이제 다른 풀이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거를 이제 평소에 너네들이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근데 왜 저걸 설명했냐면요. 지금 하는 풀이 있죠. 그건 뭔가 암기한다는 느낌이에요. 그냥 암기하는 풀이고요. 첫 번째 한 게 그 암기 풀이의 원론적인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저 얘기가 헐배,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는 결국 들으면 뭐야? 첫 번째 풀이랑 뭔 차이가 나지? 라고 느낀 순간 너넨 잘 공부한 거예요. 볼게요. 자, 뭐냐면요. 치환을 이용할 겁니다. 치환을 이용할 겁니다. 자,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3분의 1 x제곱이라는 친구 있죠. 자, 얘를 k로 치환하겠습니다. 왜냐면 9분의 1 x제곱이라고 돼 있으니까 k제곱이라고 둘 수 있겠죠. 그럼 얘는 y는 k제곱 빼기 2k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아야 되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죠. 그치? 근데 이 친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보니까 x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시계? 없죠? k라는 친구의 범위를 알아야 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k라는 친구가 누구예요? 이 친구죠. 3분의 1 x제곱. 그럼 3분의 1 x제곱의 치역을 구한다면 k의 범위가 나오겠죠. 이게 아까 합성함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봐봐. 3분의 1 x제곱이래요. 3분의 1 x제곱이래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럼 얘가 3분의 1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3 나오고요. 0 넣으면 1 나와요. 확인되시나요? 자, 그럼 3분의 1 x제곱의 범위는 몇하고 몇 사이예요? 1하고 3 사이죠. 다시 3분의 1 x제곱의 범위는 1하고 3 사이죠. 근데 그게 k의 범위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k가 1하고 3 사이가 되겠죠. 그럼 1하고 3 사이에서의 이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해주고 1,2가 될 거고요. 1부터 3이기 때문에 범위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1 넣으면 2 나오는 건 바로 계산돼 있고요. 3 넣었을 때가 최대니까 대입하면 6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가 최소고 얘가 최대입니다. 아까 너네 왼쪽 페이지랑 왼쪽 문제랑 다를 게 뭔데요 도대체가? 비교를 위해서 쌤이랑 처음 했던 풀이로 한번 풀어볼게요. 비교해봐. 자, 괄호 2번 쟤는 합성함수입니다. 누구랑 누가 합성했을까요? fx가 뭘까요? 네, 3분의 1 x제곱입니다.
자, 그럼 gx는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뭔 차이인데? 그죠? 그럼 얘는 F합성 G예요? G합성 F예요? 이 식을 만들려면요? 뭘까요? G합성 F겠죠. 얘입니다. 그럼 F의 치역을 먼저 알아야지 그게 정역으로 바뀌겠죠. 그럼 F의 치역을 찾아줍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3, 0 집어넣으면 1이겠죠. 자, 그럼 얘의 치역이 1하고 3 사이죠. 자, 그게 우리한테는 정역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러면 1하고 3 사이니까 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저답하고 똑같이 나오겠지. 차이가 뭔데요? 전혀 없죠. 아예. 쌤, 이거 잡는 게 더 빡센 것 같아요. 얘가. 야, 이것도 3분의 1을 쓰고 또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네가 발견한 게 아니고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차이가 없어. 근데 뭔가 왼쪽은요, 암기해서 푸는 느낌이 나요. 정확한 수학적인 원리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얘는요, 완벽한 수학적 원리가 다 들어가 있죠. 우리가 배운 걸로. 그러니까 요 풀이를 따라가시는 게 좋은데 아마 학교에서는 저 풀이를 설명할 거고 저 풀이만 할 거예요. 그래서 얘까지 보여준 겁니다. 근데 사실 너네가 이제 외워서 푼다, 뭐 이해해서 푼다라고 했을 때는 요게 좀 더 쉬울 수도 있긴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자, 좀 쉬었다가요. 자, 여기 유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문학은 엄청 좋아한다면서. 자, 192번 같이 해볼게요. 또 이것도. 자, 이거는 한 명을 잡고 물어보면 좋겠다. 예은아, 어떻게 알았지? fx, gx 잡아봐. 오. 지수법칙 쪼개. x. 요 친구잖아. 괜찮나요? 서진 어디가 이해한대요? 네. 바로 이번은 혜민이 차례예요, 참고로. 네, 혜민이야. 됐어요? 혜민 컨디션 괜찮나요? 괜찮아요, 컨디션. 해볼까요?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fx는 오케이, gx 이번에 한 방에 맞춰보자. 아니다, 부담 주지 말자. 한 방 해봐. 아하, 이제 가운데가 문제죠. 틀려도 돼, 편하게. 일단 이거 쪼개. 2 되겠지. 과연? 좋아요. 그 다음 플러스 A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자, x는 b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했죠. 자, 그쵸? 이제 지금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이거야. 이게 합성함수였잖아.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G합성 F예요. G합성 F. 맞죠? G합성 F인 거 괜찮죠? 그러면 이 B는 이쪽에 먼저 들어가는 거겠죠. 그치? 그럼 2의 B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되시고요. 그럼 2의 B제곱이 원래 Y값이죠. 근데 그게 무슨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x는 b에서 최소값 2를 갖는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동그라미로 쳤을 때 여기가 F인 거고 여기가 G인 거잖아. 그럼 B 넣으면 2 나온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럼 B를 넣을 때 여기에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의 B제곱이 된다는 거 확인되죠? 그럼 얘가 원래는 F 입장에서 Y 값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X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입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쵸? 그래서 그게 지금 2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최소가. 여기까지 됐나요? 근데 잘 봐보세요. 자, 지금 괄호 1번 보니까요. 이런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필수로 적으세요. 범위가 없습니다. 그럼 도현 씨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범위 실수 문제. 네, 모든 실수입니다. 자, 얘처럼 범위를 제한하지 않죠. 그럼 수학에서는 없으면 없는 범위가 없는 게 아니고 범위는 실수 전체예요. 오케이? 실수 전체가 범위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실수 전체에서 결국 지금 이 친구의 최소값이 2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 다시 경민아. 네. 처음에 범위는 뭐라고? 모든 실수. 실수야. 그럼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야? 그럼 모든 실수가 다 이쪽에 대입이 되겠지? 왜냐? 치역을 찾으려고. 자, 그럼 얘 치역 어떨까요? 너가 모든 실수 대입해봐요. 그럼 2x제곱이 있을 거 아니야? 치역이 어떻겠어요? 다 같이 생각해보세요. 우리 함수를 지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배우고 있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도 설명 안 해도 돼요. x가 모든 실수예요. 그럼 우린 치역을 찾아야 되죠. 그럼 얘 치역은 어떨까? 양수예요. 왜냐하면 2x제곱 우리 그려봤잖아요. 2x제곱 그려보면 알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y축 압축시키면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얘 치역은 0보다 크다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얘 정의역은요? 0보다 크다로 바뀌겠죠, 이제. 그럼 x가 0보다 클 때 이제 얘를 보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을 그리면 2일 때 a 빼기 4인 거 아니야? 경민아 미안한데 저 꺼주라. 우리 앞에 계신 한 아름다운 여성께서 겁나 졸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범위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또 얘가 무슨 값인 겁니까? 이게 최소값이 됩니다. 그렇죠. 최대값은 없어요. 그래서 최소값만 나온 거예요, 이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근데 그 최대값이 지금 최소값이 2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a가 6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 b 찾아야 되죠. b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몇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왔어요? 2 넣었을 때 최소값이 나온 거죠. 근데 우리가 얼른 대입한 거 2의 b제곱이에요, 처음에? 그럼 얘가 2여야 되니까 b가 몇인 거예요? 1인 거죠. 자, 그래서 답이 7이 나와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제 자, 범위를 지정해줬죠. 그럼 범위를 지정해줬으니까 다시 얘는 G 합성 fx예요. G 합성 fx이기 때문에 일단 f의 치역을 찾아야겠죠. 그럼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예요. 그럼 여기가 4가 되겠고 여기가 1입니다. 둘 다 는 돼 있나요? 돼 있네요. 자, 이렇게 그럼 치역이 4하고 1 사이인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정의역이 1하고 4 사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이제 이 함수의 무슨 값이요? 최소값이 5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2차 함수 그려주시고요. 그럼 최소가 x가 3일 때 a 빼기 9가 나오겠죠. 일단 이 그림 자체 꼭지점이. 그럼 범위가 1하고 4 사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최소값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5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14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무슨 값 찾으래요? 문제가 최대값 찾으랬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여기 봤을 때 자, 1 넣었을 때가 최대야? 4 넣었을 때가 최대야? 1 넣었을 때가 최대죠. 그럼 1을 넣게 되면요 마이너스 5 더하기 a이기 때문에 a가 14여서 대입하면 9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9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 5번이겠죠. 자, 그럼 또 확인할게요. x가 몇일 때 최소일까요? x가 몇일 때 최소일까요?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입니다. 4 넣었을 때가 아이고야. 어? 나 뭐라 했어? 최대라 했어? 최소라 했어? 최대라 했어? 야, 뭐야? 나 뭐라 했어? 나 기억이 안 나. 나 뭐라 했냐? 아, 그럼 최대로 합시다. 최대로 합시다. 그럼 4 넣었을 때가 1 넣었을 때가 최대 아니야, 심지어? 다시 리셋. 자, x가 몇일 때 최소값이 나올까요? x가 몇일 때 최소값이 나올 거? 이건 이따 얘기합시다. 왜냐면 로그가 나와요, 답이. 자, 다시. x가 몇일 때 최대 나올 거예요? 최대. 0 넣었을 때예요. 1 넣어야 최대 나오죠? 1 나오려면 0이어야 되죠. 그래서 x에다가 0 넣었을 때 최대가 나와요. 좀 반대로 보는 거 할 수 있겠지 이제. 자, 근데 최소는 쌤이 이따 얘기하자고 했잖아요. 왜냐면요 최소가 3 넣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3이 없죠. 근데 그 3이 얘 입장에선 x값이에요, y값이에요? 그럼 얘가 3 나와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얘가 3이려면요 x가 로그 2분의 1의 3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로그 2분의 1의 3일 때가 얘가 3이 나오고 그게 얘의 최소값이 나오게 하는 친구인 거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막상 혼자 하면요 이거 두 개만 딱 잘 그려 놓잖아요. 푸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거 두 개만 잘 그려 놓으세요. 알지? 그리고 누구랑 누구를 합성함수를 할 건지, 그리고 너네가 학교에서는 치환을 가지고 할 건데 뭔가 얘기 들어보면 그게 훨씬 쉬워 보여요. 수업을 들으면요 훨씬 쉽게 느껴질 건데 막상 그렇게 해서 푸는 거는 암기식 풀이가 돼버려요. 암기식 풀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좋은 풀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즉 활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풀이로 좀 아득바득 해주고 학교 수업 때는 치환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왜냐면 너네가 이게 되면 치환이 이해가 안 될 리가 없어요. 훨씬 쉽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화이팅! 그냥 뭐 해보세요. 야 근데 A 값이 안 나왔네. A가 증가인지 감소인지가 안 나와서 케이스를 나눠야겠네. 더욱더 화이팅! 증가일 때 감소일 때 나눠서 케이스 나눠서 풀면 됩니다. 화이팅! 자, 로고 함수 한번 안 되면 쌤이 해드릴게요. 자, 지겨운 필기 또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 오래 걸렸다. 여기까지 오는데. 18분밖에 안 남았어요. 더 하면 되죠 뭐. 근데 시은아, 뭐라고? 몇 분밖에 안 남았다고? 18. 그렇죠. 18밖에 안 남았죠. 눈치 빠르네. 자, 최대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네, 필기 적어요. 지상수보단 적어. 자, 일단 로그 함수를 하기 전에는요. 자, 이 얘기부터 할게요. 자, 첫 번째.
지수와 로그는 무슨 연산관계라고 했었죠? 여면 네, 역연산 관계입니다. 그러면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일까요? 역함 네, 역함수 관계입니다. 즉, 역함수라는 거는 x랑 y가 자리가 바뀐 상태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요. 그럼 둘이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x, y가 자리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 대칭이 하나가 있죠. x, y 자리 바꾸는 대칭. Y는 그렇죠. 그래서 ax 제곱을 y는 x 대칭 시키잖아요. 로그 a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에 이 로그 함수의 모든 특징들은 지수 함수의 x, y만 자리를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너네가 이 개념을 배울 때 좀 짧게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x, y를 자리를 바꿔서 모든 특징을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지수함수 기본형 정점이 0,1이었죠. 로그함수는 1,0이에요. 그리고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였죠. 그리고 치역이 0보다 컸죠. 그럼 로그함수는요, 정의역이 0보다 큰 거고요, 치역이 실수 전체인 거예요. 이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해보자. 얘들아, 우리 지수함수에서 밑이 커질수록 y축에 달라붙어 하니 y축에서 멀어져. 그 지수함수 이렇게 밑이 커질 때 y축에 붙죠. 로그함수는 반대예요. 밑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에 붙는다라고 일단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싹 다 xy 바꿔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쌤 이해 됐습니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특징은 모양, 정점, 아니 점근선, 정점, 정의역입니다. 얘 특징. 줄여서 모점 정정. 모점 정치, 모점 정정. 아우, 외우기 쉬워. 자, 출발합니다. 자, 기본형은 y는 로그 x, ax 꼴. 이게 로그 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자, 그럼 모양은 몇 가지겠어요? 네, 4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자, 밑을 2로 잡고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2가지로 설명을 해볼게. 필기하라고 할 때 하시면 됩니다. 일단 볼게요. 자, 로그 2x라고 돼 있잖아요. x에 점점 숫자를 넣어볼게요. 계속 크게. 1은 몇인가요? 0이죠. 1,0 지납니다. 다시 1을 넣으면요, 이 밑에 관계없이 무조건 0이 나오죠. 그래서 1,0이 정점입니다. 오케이? 우리 지수함수는 0,1이었잖아요. 지수가 0이면 밑에 관계없이 1이 나온다 해가지고. 로그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x를 점점 키울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2, 4, 8, 16 이렇게 넣는다고 해봅시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커지는 거 확인되죠. 그럼 무슨 함수인 겁니까? 증가함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입니다. 우리 지수함수도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로 얘기를 했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그리는 방법이 사실 두 가지예요. 점 찍어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는 서로 y는 x 대칭 관계잖아요. 그래서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y는 x 대칭을 시켜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필기하시면 됩니다. y는 x 대칭을 시켜볼 겁니다. 그럼 우리가 2x 제곱을 먼저 그릴게요. 그럼 y는 2x 제곱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쳤을 때 얘를 y는 x 대칭, 자 y는 x를 기준으로 데칼코마니로 접을 겁니다. 그럼 접어서 그리면 이 0,1이었던 점이 1,0으로 이동하겠죠? 그쵸? 그리고 이건 너네 미술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림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y는 로그 2x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점 찍고 그려도 괜찮고요. 2x제곱 그려놓고 대칭시켜도 괜찮고요. 그리고 증가함수는 한번 확인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근선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점근선이 무슨 축이었지? 지수함수에서는? x축이고 식으로 y는 0이었죠. 자리를 바꾼다 했죠. 자, 로그함수 그림 보고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요? y축이 되겠죠. 그리고 x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다시 이 1,0이 뭐가 되는 거다? 네, 정점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로그 2x를 자, 얘는 순서 이렇게 할게요. x축 대칭 먼저 시킬게요. 그럼 x축 대칭을 시키게 된다면요.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럼 우리가 x축 대칭 시켰으니까 y의 부호를 바꾸겠죠? 그럼 이 친구의 y의 부호를 바꾸면요, 식이 y는 마이너스 로그 2x라고 둘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를 뒤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저 마이너스가 지금 앞에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로그 성질을 하면 진수에 보낼 수도 있고 밑에 보낼 수도 있겠죠. 그럼 진수에 보낸다면은 x-1제곱이어서 로그 2의 x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밑으로 보내가지고 로그 2-1제곱의 x, 즉 로그 2분의 1의 x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겁니다. 확인되십니까? 자, 그럼 우리한테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친구예요. 자, 여기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죠? 밑이 1보다 작죠? 빨간색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감소인 거 확인되죠. 그래서 밑이 1보다 작으면 감소인 건 지수함수랑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똑같이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여기 플러스고, 여기 증가고, 여기 앞에 부호 플러스니까 증가죠. 그래서 증가. 여긴 감소고, 앞에 플러스죠? 그래서 감소.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색깔 하나만 더 쓸 건데요. 자, 로그 2x 말고 이제 로그 3x를 그려볼 거거든요. 자, 똑같이 정점을 서로 어떻게 했어요? 로그 3x. 1,0으로 똑같겠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얘기했습니다. 지수함수에서 정점의 특징이 중요하다 했었죠. 정점이 똑같을 때는 그 정점을 기준으로 뭐가 바뀐다 했죠? 대소관계가 바뀐다 했습니다. 그 로그도 마찬가지겠죠. 그 특징이 바뀌기만 할 뿐이지 그건 그대로 가져가겠지. 그 로그 3x는 일단 밑이 3이 더 크죠.
2보다. 그럼 로그 2x가 x축에 가까울까요? 로그 3x가 x축에 가까울까요? 로그 3x가 x축에 가깝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일단 먼저 그릴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정점을 이제 지난 것도 그릴 건데 정점을 지나게 되기 전에 오른편을 보면 로그 2x가 더 위에 있는 거 확인되죠? 검은색이 더 위에 있죠? 자, 그럼 1,0을 지나서는 로그 3x가 더 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오른편에서는 검은색이 더 위에 있고요. 여기 정점 기준 왼편에서는 파란색이 더 위에 있게 됩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빨간색 이 친구를 자, Y축 대칭해 보겠습니다. Y축 대칭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네. 아, 몰라, 그냥 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자, 식만 얘기할 겁니다. 자, 이 친구 형광펜의 식을 바꿀 거예요. 자, 그럼 Y축 대칭하니까 누구 보호 바꿔요? X 보호 바꾸겠죠? 그래서 얘는 Y는 2분의 1 마이너스 X. 아, 맞다. 잠깐 사과 좀 할게요. 자, 일단 그려놓고요. 아, 증가함수 잘못 알려줬다. 일단 그림 그리시고. 뭐 잘못했냐면 아까 내가 여기 앞에 부호랑 여기 보랬잖아요. 이렇게 둘이 보는 겁니다. 소리. 이렇게 둘이에요. 그래서 감소고 얘도 감소죠. 마이너스니까. 오케이. 그럼 감소랑 감소니까 양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증가하는 함수예요. 증가함수입니다, 이거. 오케이. 그리고 라스트 이 빨간색을 Y축 대칭, X축 대칭.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그려주고. 그래서 식으로는 Y의 부호를 바꾸면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를 올라태워서 로그 2 마이너스 x라고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이너스 붙고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태워서 이쪽으로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얘기하는 게 역함수까지 곁들여서 필기하다 보니까 좀 필기량이 많아서 이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 26분이야. 되게 좋아해, 쟤. 킹 받아. 자, 그럼 여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자, 정점은 어떻게 찾으랬죠? 뭐가 몇이 되게? 진수가 1 되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진수가 1이면 밑이 0, 몇이든 상관없이 0이 나왔었죠? 그럼 이제 점근선을 찾을 거거든요. 점근선은요, 아까 우리가 Y축이라고 얘기를 했죠. 점근선이 Y축. 식으로는 X는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진수가 0 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은 진수가 0보다 크면 됩니다. 끝입니다. 기본형 끝. 아, 필기까지는 하고 싶은데. 됐나요? 자, 그래서 꼭 복습해 주셔야 돼. 이거 멀뚱멀뚱 장식품 아닙니다, 이거잉.
똑같이 필기 다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은아 표준이 형 어떻게 만든댔죠? 이봐 너 지수함수 복습 안 하지 너? 그 따라 베꼈어 안 베꼈어 다시 한번. 베꼈어?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이거 무한해지네. 기본형을. 그러니까 네 글자만 얘기하면 돼. 무슨 이동? 예, 평행 이동 통해서 만들어지죠. 아씨 되게 무한하네. 자, x축 n칸, y축 n칸 하죠. 그래서 식이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로 x 빼기 m 더하기 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이제 별로 안 어렵죠. x축으로 m칸, y축으로 n칸씩 만드는 거. 자, 그럼 경민아 모양 바뀌어 안 바뀌어? 네, 모양 그대로. 두 번째 점근선 찾아봐. 진수가 0 되게. 진수요. x는 m. X는 M. 따라하지 말고. 정점은 점점 M, 콤마 죽어. m이 되면 진수 0 된다. 진수 몇 되게 하랬어? 진수 1, 1, 콤마 1 플러스 n 콤마 플러스 M, 콤마 1 플러스 m가 1 되잖아. 네. 그건 그래. 그래서 우리 지수함수 정점이 n, 1 플러스 n이었잖아. 바뀐 거야 자리. 정의역 경민아. 정의역. 진수가 0보다 크게. x가 n보다 크다. 진수가 0보다 크면 돼. 점근선 어떻게 찾으라고? 진수 1 되기. 0 되게. 0 되기. 정점 어떻게 찾으라고? 진수 1 되기. 정의역은 어떻게 찾으라고? 진수 0 되기. 그게 다 로그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야죠. 일반형 모교를 할게요. 여기까지 마저 필기합시다. 지수함수 너무 시간 끌었어. 내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데 욕심만 드럽게 많아가지고 이 등신 새끼는 진짜. 좀 자제 좀 시키라니까? 뭐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이거 병이야 병. 하나 가지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그거 4번이고 5번이고 하니까 진도를 못 나가잖아. 이 목요일에 일단은 끝낼 거라고. 못 끝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토요일에 하면 돼. 그럼 토요일에 몇 시에 와야 돼요? 11시? 근데 이건 하게 되면 말할게. 하게 되면. 목요일 하는 거 보고 결정할 거야. 토요일에 끝날 각이 나온다. 그럼 토요일 하고. 목요일 했는데 토요일도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냥 다음 주에 하는 게 낫지. 싫어. 너 1시 오려고 하지? 아니 저 1시에 올 수밖에 없어요. 저 물리수로 있어요 그날은. 언제까지? 앞으로 쭉? 그럼 너 자이스토리 수업은? 그게 1시만 있어요? 1시에는 자이스토리를 안 할 예정인데? 뭐야? 한번 질문하면 되죠 뭐. 사실 뭐 질문은 상관없습니다. 원래 나눠서 했잖아요. 11시랑 1시. 힘들어. 근데 너면 괜찮아. 왜냐면 이제 뭐라 하면 되니까. 나랑 친하잖아. 혜민이 많이 지루해한다. 빨리 갈게요. 빨리 갈게요. 자, 얘 그리고 마무리하자. 자, 증가해요, 감소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생길 겁니다. 너 그려놨어요? 두 번째, 경민아, 점근선. 3. 누가 3인지. X는 3. 정점. 정점 3, 1, 지질. 4, 1.
3 점근선 4,1 그리고 증가 이렇게 그리면 돼요. 별거 아니죠? 됐어요. 말하지 마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리 가요.